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현 전도사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고1 학생들 학교에 오게 됩니다. 네, 학교에는 벌써 고2, 고3 우리 선배들이 건강하게 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학교에 오셔서 다음 주면은 이제 얼굴을 보면서 수업도 하고 또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노는 그런 재밌는 학교 생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집에서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손도 깨끗이 씻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원격 수업 시작하도록 할 텐데 제가 두 명의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명은 우리 개그우먼이죠. 우리 이영자 씨, 네, 이영자 씨고요. 한 명은 먹방계 BJ의 거의 레전드급이죠. 벤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우리 거의 뭐 인기가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한 몇 달 전만 해도 작년만 해도 거의 뭐 탑을 찍을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이영자 씨.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바로 네, 먹을 것,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영자 개그우먼을 좀 소개하자면 자, 정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예능 프로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미식회라고 하는 이런 약간의 틈새 속 코너로 인기를 끌었는데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이제 맛집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는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에는 어떤 맛있는 게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이 맛있대요. 이영자의 픽입니다. 네, 제가 실제로 이영자 씨가 추천하는 휴게소를 좀 가봤어요. 거기서 뭐 호두과자 편 보셨나요 혹시? 네, 호두과자. 그 호두과자를 사 먹으려고 그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줄이 엄청 서 있는 거예요. 한 호두과자 집에만.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줄을 섰다가 제 앞에서 끊기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때가 한 점심 조금 지난 오후 한 2, 3시쯤이었는데 벌써 재료가 바닥났다고 제 앞에서 딱 끊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영자가 말하는 휴게소 맛집은 거의 뭐 재료가 동이 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영자가 먹는 음식을 따라 먹기 시작한 것이었죠. 자, 또 하나의 레전드 벤츠입니다. 그럼 먹방계 거의 전설급입니다. 지금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서 좀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한때는 정말 거의 먹방계 1등 BJ였습니다. 지금도 거의 탑5 안에 들 거예요. 수익으로만 따지면. 여러분, 벤츠가 이 먹방으로만 한 달에, 1년에 얼마를 버는지 아십니까? 그의 연봉이 거의 1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잘 나갔을 때 연봉 10억을 받았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죠? 정말 저 먹방을 한번 봤는데 진짜 많이 먹습니다. 진짜 많이 먹어요. 이거 혼자 다 먹습니다. 여러분 혼자 다 드실 수 있어요? 저는 못 먹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몸이 이렇게 좋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먹방은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봅니다. 그죠? 여러분도 먹방 보시죠? 저도 가끔 먹방을 보는데요. 자, 요즘 이렇게 유튜브 혹은 많은 인터넷 플랫폼 혹은 예능에서 먹방을 자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다시 말하면 왜 사람들은 먹방을 많이 볼까요? 여러분도 먹방을 왜 보시나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대신 이 성취감을 맛보게 해준다. 다이어트 중에 그 먹방을 보면 조금 뭔가 해소가 되는 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죠. 연구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먹방, 이런 먹을 것을 많이 보는가? 희한한 연구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불안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먹방을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WHO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잡지, 이 잡지 회사에서도 사람들은 불안감 때문에 먹방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함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불안감 때문에 먹방 보시나요? 나 불안해 미치겠어.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먹방을 보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편안한 상태에서도 먹방을 봅니다. 근데 왜 WHO나 이 경제 잡지에서 사람들은 불안감 때문에 먹방을 보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막 불안감에 떨어서 먹방을 본다라고 하기보다 그 먹방을 보고 나니까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도 이 먹방을 보지만 그 먹방을 보면서 내 안에 잠재돼 있었던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사람은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불안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운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하시나요? 아니면 뭐 단 거를 먹거나 뭐 먹을 거로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아니면 그 연기 나는 거? 네. 아니면 조금 알코올 냄새가 나는 거? 네, 이런 걸로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하시나요? 자, 그럼 그 방법을 썼을 때 여러분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던가요? 완전히 해소되세요? 다시 그 불안감이 생기진 않던가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또 다시 행하는 그런 버릇과 습관이 들지는 않았나요? 근본적으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뭐 연기 나는 걸 하거나 뭐 어떤 걸 해도 불안감은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건 싫고 불안감을 없애려고 다른 방법을 많이 쓰지만 그것을 해도 이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불안감을 없애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산 아시죠? 네, 8,848m의 최고봉 미터를 가진 그런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근데 이 에베레스트에 맨 처음 등반한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자,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가의 고백. 그는 최초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네, 여러분 에베레스트 등반하면 정말 최고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산 올라가는 게 왜 명성이 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명예를 얻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산악가가 누구죠? 네, 어몽길 대장님 있으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와 또 많은 후원과 뭐 이런 걸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정복 50주년을 맞이한 이 파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최초가 아니었다. 나보다 더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텐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텐징이 나를 30분이나 기다려 주었다. 자, 이 텐징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셰르파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셰르파는 그 등반을 하는데 안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짐꾼 역할도 하고요. 네, 그런 사람입니다. 내 앞에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게끔 나를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셰르파였습니다. 자, 이 셰르파가 이제 열심히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등반을 해야 옆 사람 따라오기 때문에 이 텐징은 먼저 에베레스트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니 누가 없는 거예요. 에드먼드 힐러리가 없었습니다. 낙오됐어요. 자, 텐징은 그 순간 먼저 등산해서 정상에 자기 이름, 자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찬스였고 내 명성이 올라갈 수 있는 찬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뭐 어떻게 됐느냐? 뒤쳐져서 낙오는 아니고 실종은 아니고 뒤쳐져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려줬습니다. 텐징은 기다려줬어요. 그는 이 깎아내리는 이 절벽을 계속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가요. 네. 12m를 두고 계속 실패하고 힘들고 지치고 한 걸음 떼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런 고백을 해요. 텐징이, 그 셰르파 역할을 했던 텐징이 앞서서 험한 길을 개척했기에 내가 뒤따라서 그 절벽을 올라갈 수 있었다. 자, 이 셰르파는 등반 루트부터 정상적인 타이밍,
그 다음에 그 정복할 수 있는 그 순간의 타이밍까지 다 측정해서 사람들이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셰르파입니다. 등반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셰르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등반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정상이 어떤 모습이든 그 산이 어떤 모습이든. 근데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의 삶에 되게 힘들죠? 그죠? 그래서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 힐러리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뭐 눈보라도 치고 춥고 외롭고 되게 불안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를 기다려주고 있는, 그의 옆을 지키고 그의 앞길을 계속 만들어주는 셰르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엄청난 산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곁에는 이 셰르파 같은 사람이 있나요? 셰르파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나이 땐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네. 친구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도 정말 목숨을 걸 친구가 몇 명 있어요. 네. 그 친구가 해달라고 하는 건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위험에 빠지거나 혹은 어려운 일이 빠지면 저는 두 손 걷어붙이고 도와주러 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언제 만났던 친구냐면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에요. 네. 초중고 때 만난 친구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친구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 옆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여러분의 평생 친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만나는 친구의 모습, 지금 만난 친구의 영향이 내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각자에게 좋은 친구, 또 각자 내 인생을 때로는 끌어주고 때로는 밀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그 친구가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내 자신도 내 친구에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셰르파 같은 친구.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께 셰르파 같은 친구를 한 명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원주 3육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예요. 누구냐면 예상하셨죠?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어쩔 땐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세게 말하기도 하고, 너 정신 차려라고 하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죠? 이런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 정말 멋있는 친구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이 36 안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라는 친구가 내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따끔하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엄청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기도 하고, 같이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불안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막 방법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셰르파 같은 친구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겁니다. 종이 쳤네요? 네, 이것으로 인성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